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쪽을 가리키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9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우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9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입니다.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의 모양이 나머지 글자 안에서도 보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오른쪽 우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우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결합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우 또는 오른손우라고 하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자, 근데 그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럼 본래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바로 이 글자가 본래 오른손우 또는 손우라고 하는 부수 글자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의 윗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그 모양이 오른쪽 우의 윗부분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오른손을 가리키는 또는 손을 가리키는 손우라는 부수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입구라는 부수 글자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오른쪽 우라는 글자는 오른손과 사람의 입이 결합해서 오른쪽이라는 그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오른손과 입이 결합해서 오른쪽이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 이건 뭐냐면 오른손잡이의 경우 밥을 먹을 때,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손으로 음식을 입에 넣죠? 그렇죠. 오른손으로 입에 넣잖아요, 음식을. 바로 그겁니다. 오른손으로 먹기 위해서 어떤 음식물을 입에 넣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손,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고 밥 먹는 손 쪽이 오른쪽이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재밌죠? 자, 그리고 이 글자 안에는 돕다의 뜻이 있어요. 돕다. 그래서 이 돕다의 뜻으로 해석할 때는 뭐냐? 오른손이 오른손잡이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른쪽 손을 가지고 오른쪽 손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해서 돕다의 의미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우측이라고 할 때 그 우자 또는 우변에서의 우자, 좌우에서의 우자가 바로 이 오른쪽 우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우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돕다우라는 글자입니다. 돕다우. 자, 이 돕다우라는 글자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와 왼쪽에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 우라는 글자에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돕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보다는 돕다라는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돕는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돕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걸 대해서 돕다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는 그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보우라고 할 때 그 우자 또는 천우라고 할 때 우자가 바로 이 돕다우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돕다우라는 글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관계가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으면 이 돕다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우 또는 천우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글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돕다좌라는 글자가 있어요. 돕다좌. 이 돕다좌라는 글자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와 왼쪽을 가리키는 왼쪽 좌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사람을 돕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자, 이거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는 거냐?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다좌는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보좌한다라고 할 때 그 좌자가 바로 이 돕다좌라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돕다 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거고, 돕다 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돕다 우라는 글자, 똑같은 뜻의 글자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돕다 우라는 글자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와 왼쪽에 보이다 시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여기서도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는 돕다의 의미로 결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보이다 시와 돕는 것을 나타내는 돕다 우가, 오른쪽 우가 결합해서 다시 돕다 우가 됐는데, 그럼 이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왼쪽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보이다 시는 이 상형 글자거든요.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냐면, 이것은 제사상 위에 재물이 올려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글자는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인간이 신에게 제사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래서 보이다라는 뜻도 있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에는 대부분 제사라는 의미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의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니 신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 돕다 우가, 이 오른쪽 우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높은 그 신이 사람을 돕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신우라고 할 때 그 우자가 바로 이 돕다 우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다 시가 결합된 돕다 우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같다 약 또는 만약 약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오른쪽 우라는 글자와 윗부분에 풀을 가리키는 풀초라는 글자를 위에서 결합해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는 뭐냐? 이것은 바로 오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 먹는 그 손으로 뭔가를 캐는데, 어떤 걸 캐냐? 바로 윗부분에 있는 풀을 캐는 겁니다, 이게. 풀을 캐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을 캘 때에는 어떻게 캐냐? 내가 만약에 잡초를 뽑아낸다라고 하면 잡초만 뽑아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약초를 캔다라고 하면 어떤 거 뽑아내겠습니까? 그렇죠. 약초만 캐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같은 종류의 풀을 뽑아낸다라고 해서 같다라는 뜻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약이라는 뜻이 있을까? 그건 뭐냐면, 같은 종류의 풀을 뽑는데 풀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 나는 약초를 뽑는데 이 안에 그 잡초가 들어가면 어떡하나라고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만약이란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약간이라고 할 때 그 약자 또는 만약에서의 약자가 바로 이 같다 약 또는 만약 약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다 약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끄는 것을 나타내는 이끌다 야라는 글자입니다. 이끌다 야. 자, 이 글자는 재밌게도 같다 약이라는 글자와 아랫부분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심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같다와 마음이 결합해서 이끌다. 좀 잘 이해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하잖아요. 뭐는 뭐끼리 모인다라고.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끌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끈다라고 해서 이끌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모임이든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글자에는 재밌게도 이끌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헐뜯다라는 뜻도 있어요. 헐뜯다. 욕하고 싸우는 그 헐뜯다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 야자 또는 야단이라고 할 때의 야자가 바로 이 이끌다 야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끌다 야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오른쪽에 갖다 약이라는 글자와 왼쪽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것은 허락하다 락 또는 대답하다 락이라는 글자예요. 대답하다 락.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같은 말을 하는 걸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딱 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도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당신의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 뜻이 같기 때문에 당신의 그 주장을 허락한다. 당신의 행동을 허락한다라고 해서 허락하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수락이라고 할 때의 락자 또는 승락에서의 락자, 허락에서의 락자가 바로 이 허락하다 락, 대답하다 락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다 락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숨기다 닉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숨기다 닉이라는 글자는 뭔가 숨기고 감추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자, 이 글자는 재밌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갖다 약, 만약 약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디귿자 모양의 글자를 결합해 준 거예요. 자, 이 디귿자 모양의 글자는 뭐냐? 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유사한 글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상자를 가리키는 상자방이라는 글자이고, 또 하나는 무언가 숨기고 감추는 것을 나타내는 감추다 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상자방이라는 글자가 아니고, 저 디귿자 모양은 상자방이라는 글자가 아니고 뭔가 숨기는 것을 나타내는 감추다 해라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감추다의 뜻과 그리고 같다 또는 만약이란 뜻의 글자가 결합해서 숨기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감추다와 만약 또는 감추다와 같다가 결합해서 숨기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서는 이 같다 약, 만약 약이라는 글자를 같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전혀 해석이 안 되고 만약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은 어떠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뭔가 감추어 두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딱 숨겨놓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고, 또 이 글자는 그렇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숨기는 것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글자는 또 어떠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숨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감추어 놓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숨기다 닉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글자는 그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익명이라고 할 때 그 익자 또는 은닉에서의 닉자가 바로 이 숨기다 닉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감추어두거나 숨기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숨기다 닉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사특하다 특이라는 글자예요. 사특하다 특. 자, 사특하다 특이라는 글자인데, 이 사특하다는 뜻 자체가 굉장히 별로 안 좋잖아요. 자, 근데 이 글자, 이 사특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자를 만들었나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숨기다 닉이라는 글자와 아랫부분에 마음심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특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숨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숨기긴 숨기는데 사람의 속마음을 딱 숨기고 내 속마음은 딴 마음인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나의 마음은 숨기고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특악이라고 할 때 특자 또는 사특해서의 특자가 바로 이 사특하다 특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나의 마음 딴 마음인데 나의 마음을 숨기고 무언가 할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9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9개라는 것은 돕다 좌라는 글자까지 포함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돕다 좌를 포함한 9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오른쪽 우라는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이 오른쪽 우라는 글자는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회의 결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음이 우라는 음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오른쪽 우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 돕다 우에서 똑같이 그 음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자들은 형성 글자인 거예요. 그리고 같다 약, 만약 약이라는 글자에서 또 새로운 회의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이것은 약이라는 음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다 약이라는 글자가 음이 새롭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합된 다른 글자에서는 약이라는 음이 계속 변형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형이 되는데 아주 엄청나게 아주 생뚱맞은 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한. 그래서 그러한 변화하는 그러한 음의 패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글자들도 아주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오른쪽 우라는 글자와 돕다 좌를 포함한 총 9개의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